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손흥민 선수의 퇴단에 다니엘 레비 회장이 고마움과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토트넘은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퇴단 소식을 알리고 그의 커리어를 조명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는 2015년 8월 토트넘에 합류한 뒤 지난 10년 동안 클럽의 전설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통산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2023년 주장으로 임명된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벌리전에서 하프라인부터 단독 드리블로 골을 성공시켜 푸스카스상을 수상했고 2021년도 시즌에는 리그 23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골든 부트를 차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멋진 골을 넣는 선수이자 많은 골을 넣는 선수로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자가 되었으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끈 데 이어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9차례나 선정되었습니다. 라며 그의 업적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다니엘 레비 회장은 고별사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선수 중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며 지난 10년 동안 그를 지켜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클럽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훌륭한 인간입니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이어 스페인 빌바오에서의 2024년도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은 클럽 역사상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올린 장면은 그의 토트넘 10년을 완벽하게 상징하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비 회장은 손흥민 선수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클럽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고 이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최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손흥민 선수는 항상 스퍼스 가족의 사랑받는 일원으로서 환영받을 것입니다. 라며 손흥민 선수에게 고마움과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영국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 132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축구행정가나 회장의 이지가 아닌 돈만 밝히던 사업가의 대표주자였던 레비 회장이 한 인간으로서의 손흥민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손흥민에 대한 놀라운 존경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 로스앤젤레스 FC LAFC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토트넘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일 한국 시간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하여 토트넘에 대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에 맞는 단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째 고민했지만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토트넘에 작별 인사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집과 같았던 곳입니다. 2015년에 처음 왔을 때는 영어도 서툴렀고 런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믿어주셨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지해주셨습니다. 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10년이 지난 지금 북런던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친구를 사귀었고 대부가 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이 특별한 구단의 주장을 맡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제 온 마음과 영혼을 이 클럽에 쏟아부었기에 이번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떠나야 한다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최고의 조건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을 정리한 손흥민 선수는 데뷔 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푸스카스상도 멋졌고 골든 부츠도 받았지만 빌바오에서 유럽 챔피언이 된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일입니다. 그날 밤, 그 순간, 그리고 그 트로피와 평생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 글을 읽는 모든 팬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간 제게 보여준 사랑과 지지, 그리고 믿음에 감사합니다. 클럽의 모든 분들, 회장님, 감독님, 그리고 훈련장, 식당, 경기, 부상, 회복, 승리 등 매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LAFC는 손흥민 선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토트넘과 결별을 밝힌 후 닷새 만의 일입니다. 토트넘과 작별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스퍼스맨이었던 손흥민 선수는 2024년도 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수건을 이뤘고 지난 3일 한국 팬들 앞에서 고별전까지 치렀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LAFC 입단 공식 발표 이후 구단 SNS에서 활발한 게시물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입단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라며 LAFC에서 트로피를 획득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2년이며 연장 옵션 2번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영입에 LAFC 홍보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LAFC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7일 오전부터 손흥민 선수 입단과 관련하여 6개의 게시물이 게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촬영한 유니폼 공식 공개 영상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LAFC 유니폼을 입고 사인하는 장면, 구단과 인터뷰 영상 등 다양한 게시물을 통해 전 세계의 손흥민 선수 영입을 알렸습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 게시물 게시와 동시에 LAFC 공식 SNS 팔로워도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어 슈퍼스타의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 베컴이 직접 댓글을 달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베컴은 웰컴 투 더 MLS 마이 프렌드라는 글로 손흥민 선수의 MLS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축구 전문가 및 팬들은 이렇게 싼 가격에 손흥민이 미국이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흥민 정도의 레벨의 월드클래스가 고작 400억도 안 되는 이적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믿기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여타 선수들과 다른 운동회복 능력을 보여왔고 현재도 충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더욱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음에도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400억도 채 안 되는 가격에 말이죠. 실제 풋볼인사이더 따르면 손흥민에게서 파생되는 수익은 매년 4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약 737억에서 11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손흥민은 북런던과 서울 등 여러 도시의 광고판에 등장하며 세계 최고 리그의 가장 유명한 얼굴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LA를 연고로 두는 LAFC 역시 이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LA에는 미국에서 가장 최대 규모인 인구 32만 명의 한인타운이 있다.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LAFC를 선택하는 데 있어 한인타운도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손흥민은 한국에서 셀럽 순위, 브랜드 평판 순위 등 모두 매년 1위에서 3위 안에 랭킹되어 왔고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맹활약해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델 개수만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LA타임스는 LAFC는 지난달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출전으로 벌어들인 1,000만 달러 고작 140억 원을 손흥민 영입에 투자했는데 마케팅과 스폰서십 계약으로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 확신한다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일본인 오타니 쇼헤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적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 이적은 박찬호나 류현진의 LA 다저스 입단보다 더 흥미진진하다고 한인사회 반응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오는 10일 시카고 파이어전이나 17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묵직한 시간말보다 진심을 다하겠다. 라며 헛소리를 하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은 취임 전부터 폭풍을 마주했지만 지도자로 두 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홍 감독은 스포츠서울 창간 40주년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가 도달하지 못한 곳을 향해야 한다. 원정 16강은 2번 달성했으니 그 이상을 보고 뛸 것이라며 2026 북중미 월드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각종 행정 난맥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대표팀 사령탑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행정으로 지탄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임된 홍 감독에게도 비난 화살이 몰렸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음에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더 가관인데요. 그는 세상이 내가 처한 상황을 보고 들으려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억울해도 아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자격이 없었다면 자진해서 물러났을 거다. 하지만 전강위로부터 1순위로 뽑혔고 정식으로 제안받았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울산 팬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정말 죄송하다. 울산은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임팩트 있는 시간을 보낸 곳이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어 홍 감독은 팔레스타인전 이후 오만원정에서 선수가 누구랑 어울리고 식사하는지 관찰한 적이 있는데 팀이 갈려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젊은 선수를 쓰자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배준호, 오현규 등이 맹활약하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태극마크와 주전 자리에 도전하는 분위기가 다시 생겨났다고 떠올렸습니다. 불안한 삼선, 본선 수준의 스트라이커 경쟁력 확보 등 여전히 과제는 많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본선을 1년 앞둔 이 시기부터 맡았다. 선수 파악에 어려움이 따랐다. 지금은 K리그 감독도 했고 주요 선수장, 단점을 파악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본선을 앞두고 시즌을 마친 유럽파의 컨디션은 불명확하다. 북중미 지역 무더위로 체력전도 예상된다. 본선 직전 컨디션이 좋고 잘 뛰는 선수를 발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국가대표로 사명감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대표팀은 단시간 모여 준비하기에 완벽한 컨디션, 전술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공통의 목표이다. 우리 스스로 지향점을 찾는 것이라며 과거엔 정신력, 애국심을 강조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연한 역지사지에서 찾는다. 선수에게 우리를 돕는 스태프나 협회 직원, 식사를 챙겨주시는 아주머니 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한다. 우리 역시 프로답게 국가대표의 사명감을 느끼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도 전혀 문제를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낙하산 홍 감독의 인터뷰였습니다.